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지난해 댐 관리가 미흡해 수해를 냈다는 지적을 받는 환경부가 올해는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전북에서 첫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정 전 총리는 전주에서 중소기업 협회장 등 지역 경제인들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14개 시군을 두루 찾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다음 달 자동차세 납부를 앞두고 현행 자동차세가 전기 자동차에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세에서도 혜택을 받으면서 혜택이 과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연기금이 일제히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3,249.30의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도 한몫했는데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길목에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전북 관련 공약 이행 상황 살펴봤습니다. 새만금과 탄소 부문 공약은 학점으로 치면 A+를 줄만 하지만 금융중심지나 군산조선소 관련 공약은 낙제점인 F 학점 수준이 우려됩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진한 사업들이 가시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모두 10대 과제의 31개 세부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20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총론상으로는 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탄소 산업의 경우 진흥원이 출범했고 탄소 국가산단도 지정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도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원 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담부서가 설치됐고 새만금 동서도로는 완료됐으며 고속도로와 신항만, 공항도 진행 중이거나 관련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공사도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새만금의 여러 가지 기반 조성들이 조속히 추진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과 탄소 산업은 속도와 내용 면에서 모두 A+를 줘도 아깝지 않은 상황. 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고속도로와 국도 국지도 국가계획이 잇따라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부안 고창 간 노을대교는 전망이 비교적 밝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정읍 남원강 국도와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는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 때 최대 현안이었던 군산 조선소 재가동은 재임 만 4년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고 특히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걸 제가 전달했고 또 금융중심지 지정은 일부 도내 의원조차 우리 스스로 먼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립치유농업원과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도 갈 길이 멀거나 사실상 어려워서 남은 1년 동안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볼 일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그동안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이 가장 적었던 장수에서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공설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로 추정되자 오는 22일까지 시장을 전격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손님들로 붐볐던 장수 공설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가게는 모두 문을 걸어 잠갔고 시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선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일 70대 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확진자가 들렀던 시장 내 식당을 중심으로 식당 주인과 접촉자 등 모두 11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살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구구형 삼아서도 꼭 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막 이런 게 그냥 막 장수는 생전에 막 안 그럴 줄 알았었거든. 근데 이런 게 그냥 걱정이구만.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장수에서 무더기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장수군은 오는 22일까지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이 기간 공설시장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장수읍과 번안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국민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 복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휴관 조치도 이달 22일까지 연장되며 장수 확진자를 포함해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11명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뒤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성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용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야 접종자의 70-80%에서 항체가 형성된다며 접종 후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학습 격차 심화,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까지 고려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교생이 1000명가량인 전주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이달부터 한 개 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교에서 밀집도 3분의 2가 원칙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등교 인원을 늘렸습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선생님 학교 빨리 가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빨리 학교로 데려오고 싶었고 학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견 수렴이 돼가지고 학교에 4분의 3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위주로 시행해온 전면 등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밀집도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하에서 700명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전교생 700명을 초과하는 80여 개 대형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가 원칙이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입장을 고려해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철저한 소독은 물론이고 방역 지침들,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실천 등 이런 것들은 학교가 가장 안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등교 수업 확대 배경으로는 학력 격차 심화, 학생 생활 습관 불규칙, 취약계층 학생의 박탈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원격 수업에 한계점이 노출됐고 학부모 부담이 오랜 시간 누적된 점도 참작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원격 수업 전환 등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갑질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가 강압적으로 광고를 요구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공무원 노조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임실의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6년가량 직원으로 겸직했던 생활동호회입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인터넷 기자가 그동안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기사로 쓴 뒤 이를 SNS에 게재해 공무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고 때로는 광고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에게 협박성 언행을 일삼은 행위, 광고를 수시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가 과연 군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사인가? 해당 언론사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사화했을 뿐이라며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거셉니다. 노조는 해당 인터넷 기자가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예술동호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며 월급을 받아 언론인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2015년부터 예술동호회 지침에서 겸직을 허용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언론인의 겸직을 서둘러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인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면 이 부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기자로서 횡포가 자행될 것이 뻔한 일이다. 노조는 이후에도 음해성 기사가 반복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14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투쟁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가 무료로 치매 위험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순창군이 천리길 코스 3곳을 완주하면 인증서와 기념품을 줍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위험도 혈액 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만 60살에서 70살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출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검사로 10년에서 15년 뒤 치매를 겪을 수 있는 위험군을 일찍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위험도 검사 결과 발병 고위험군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가 예산 2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제시는 다음 달부터 50명의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을 통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김제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강천산길, 장군목길, 선비의 길 등 순창에 있는 전북 천리길 3곳을 완주한 사람에게 인증서와 기념품을 줍니다. 관광객은 각 코스에서 인증수첩에 도장을 찍어 순창군에 내거나 다음 달부터는 전북 천리길 어플을 통해 인증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고창군 보건소 일대 노인보호구역 300m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고창군은 1억 1천만 원을 들여 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울타리 등을 만들고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예산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로 대회가 1년 연기되고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20억 원인 국가 예산을 75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지사는 또 새만금 실감형 콘텐츠 필드 테스트 센터 구축에 국가 예산 20억 원을 반영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전주시가 고졸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전북대 자동차 부품 금형기술혁신센터인 캠틱 종합기술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캠틱 종합기술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않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50명을 모집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정읍시 부전동 한 2층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3살 A씨가 숨지고 77살인 A씨의 누나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군산 산단 45mm를 비롯해 익산 여산 18, 전주 4.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군산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가량 더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부터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 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